안녕하세요.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하나를 둔 30대 여성입니다.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 키워가며 장사해서 돈 벌고 그렇게 살아요. 결혼 전에는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고, 왜 친정어머니고 시어머니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했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겪어보기 전에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아무튼 평소라면 씻고 자기 바쁠 시간인데, 오늘은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다 보니 어디 가서 말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왠지 하고 싶기도 하고요. 남편하고는 제 나이 딱 30이 되었을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주선해준 소개팅인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대학 졸업 후에 소처럼 일만 하는 제가 안쓰러워 보였던 거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와 사별 후 혼자 힘으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하루라도 빨리 효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아무튼 친구의 성화로 소개를 받은 게 지금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남편 외모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키도 저랑 비슷하고 배도 나오고 나이는 저보다 겨우 1살 많았는데 저희 친정오빠보다도 나이가 많아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친구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줬나 싶었을 만큼 기분이 별로였어요. 하지만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진지하면서도 위트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 자기 아파트도 하나 있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정년보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직장도 다니고 있다면서. 그리고 저더러 속물이라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사람이 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외모가 밥 먹여주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남편이 한 번 더 만나보자는데 그러자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만남이 몇 차례 더 이어지는 동안 남편은 늘 저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왠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대로 싫다 소리를 못했네요. 한마디로 어영부영 사귀게 된 거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까지 약속한 상황이었고요. 변명 같고 한심하게 들리겠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꼭 뭐에 홀렸던 것 같다니까요. 상견례가 있기 전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처음으로 어머님 아버님과 저랑 동갑이라는 남편과는 연년생인 신우까지 만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평범하신 분들이셨어요. 오느라 고생했다 그런 따뜻한 한마디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저를 박하게 대하신 것도 없었거든요. 다만 친정어머니랑 단둘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다지 신경 쓰이는 질문은 아니었네요. 사실 편모 가정이라고 하면 지레 힘들게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살면서 너무나 자주 봐왔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모녀는 경제적으로 큰 고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제법 매출이 나오기도 했었고, 거기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에겐 친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다만 이 도움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작은아버지와 고모가 어머니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 더는 어머니께서 조부모님께 기대지 않으셔도 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시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으니 신우 이야기도 조금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동갑인 신우는 남편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늘씬하고 키도 큰 데다가 눈도 왕방울만 해서는 솔직히 같은 여자가 봐도 예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딱히 하는 일은 없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인물이 되니까 괜찮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적당히 웃어넘기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황당하기도 했네요. 아무튼 신우하고 따로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어요. 점심 식사 내내 새침하게 앉아있다가 커피 한잔 하는 타임엔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렸으니까요. 상견례 자리도 모난 구석 없이 무난하게 이뤄졌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가 있었던 만큼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의 어깨가 어찌나 으쓱하시던지 자기 아들 수준에 맞춰 걸맞는 혼수를 해왔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대놓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나 친정어머니 입장에선 처음부터 빈손으로 갈 생각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요새 여자들은 개념이 어떻고 해대시니 솔직히 듣기가 좀 거북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로 만난 날이었던 만큼 친정어머니께서 걱정 말라며 어머님을 맞춰드렸고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에게 리스트랄지 견적서랄지 그런 종이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펴보니 그 중에는 무려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소파도 있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집을 해오는 상황이긴 했지만 20평이 채 되지 않는 아파트였는데 그 안에 3천만 원짜리 6인용 소파라니 가당치도 않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100인치짜리 TV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니 어차피 이 아파트에서 좀 지내다가 애 낳으면 이사 가야 하고 그러면 그때 써도 되니까 미리 사둔다 생각하면 되지 않냐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면 애 낳고 이사하고 이후에 사도 늦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사주시는 게 맞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돼서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사게 되면 그건 제가 해오는 게 아니지 않냐면서. 그리고 저는 이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비록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돈 앞에서는 쿨한 척 무심한 척 하던 사람이 그런 셈을 하며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한편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던 그해 겨울 남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회사를 관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너무 놀란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공기관이나 마찬가지라 정년이 보장된다 하지 않았냐니까. 그게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며 얼버무리기만 하고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남편이 다닌다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했던 상황으로 정년 보장 같은 건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걸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거냐고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저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해버린 선의의 거짓말이었다면서 저는 뭐 살면서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냐고 따져댔거든요. 남편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고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의 고민 끝에 이 관계를 끝내겠다는 결심을 내렸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려던 바로 그날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남편 일로 받게 된 스트레스 때문인지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아 병원에 가려니까 회사 동료가 혹시 모르니 임신 테스트부터 해보라며 조언을 해줬거든요. 불타는 신혼이지 않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설마 싶었던 검사 결과는 2줄이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아이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그때 임신 소식을 확인하곤 기쁨보다는 당혹스러움이 컸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마당에 아이라니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해진 기분이었죠. 결국 아이도 있고 남편도 남편대로 뒤늦게나마 미안하다 해오면서 이혼 이야기는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출산 직전까지 일하고 첫 돌까지 제 손으로 직접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에 복귀했더니 제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터무니없는 곳으로 발령이 나대요. 너무 황당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며 대표를 찾아가 따져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회사 일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팀도 바뀔 수 있고 하던 일을 넘겨받을 수도 넘겨줘야 할 때도 있는 거라며 오히려 저를 아마추어 취급을 해대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런 핍박을 3개월 정도 겪다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회사에선 실업급여는 탈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저를 회유했고 저도 더는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사를 관두면 나아질 줄 알았던 제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남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라고 표현하던데 저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어찌나 불안해지던지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정말 반쯤은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그런 제 꼴을 보다 못한 친정어머니께서 그러지 말고 저더러 어머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라셨습니다. 당시 친정어머니는 가게 운영으로 외손자인 저희 아이를 봐줄 겨를이 없으셨지만 어머님은 이따금씩 취미생활로 장구를 치러 가시는 것 말고는 크게 바쁜 일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 그런 어머님께 아이를 맡기고 저더러 무슨 일이라도 해보라는 말씀이셨죠. 하지만 사실 친정어머니께는 진작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저라고 왜 그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회사를 관두는 건 정말 내키지 않아서 아닌 게 아니라 몇 번이나 부탁드려봤었는걸요. 매달리다시피 사정도 해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다 늙어서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냐 하며 거절하셨습니다.
애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신 친정어머니께서는 그럼 당신이 아이를 봐주겠다 하셨습니다. 다만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정리하긴 아까우니 저더러 가게에 나가서 당신 대신 일을 하라셨죠. 친정어머니가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고자 하신 말씀인 걸 알았기에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결정이 제 인생에 두고두고 영향을 끼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얼떨결에 도맡게 된 가게 일은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았고 저는 회사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땐 친정어머니가 저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 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수익은 더 좋아졌죠. 그러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겉으로 돈다며 못마땅해 하던 어머님도 더는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번 돈으로 어머님한테도 잘해드렸거든요. 솔직히 아이 봐달라는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셨던 걸 생각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일이 잘 풀렸으니 과거는 묻어두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게를 운영한 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정식으로 친정어머니에게서 가게를 인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는 평생 일구신 자산이나 다름이 없었고 그걸 제가 시쳇말로 날로 받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세에 가깝게 값을 치르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대출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이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짜증을 내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어차피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거고 그러면 자연히 제 거 될 건데 그걸 무슨 돈을 치르냐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말에 마음이 팍 상해버린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지니 남편이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친정으로 자기 돈을 빼돌리려는 심산이냐 어쩌냐 하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큰 소리를 내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던 그날이 떠오르면서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서 아파트 명의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그 명의는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아닌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있는 대로 받아진 상황이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등기부등본을 집어던지며 설명해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놀라거나 미안해하는 대신 저더러 이제 남편 뒷조사까지 하냐며 악을 썼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소위 진흙탕 싸움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다고 네가 집세를 한번 내기를 했냐 뭐 했냐 해댔고 그렇다고 대출을 저더러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남편이 또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남편이 저더러 갚으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출을 받아다 쓰신 어머님이 갚고 계신 것도 아니었으니 아파트가 제 재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욕심낸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부부는 모든 면에서 공동체다 생각하고 가게에서 벌어오는 돈 전부를 남편에게 오픈하고 있었던 만큼 배신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단지 아파트 명의가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일로 제가 이혼까지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이 보여준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었죠. 남편이 저에게 솔직하지 않다는 걸 확신하게 된 저는 이후로 남편에게 재벌이도 공유하지 않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시댁에 해드리던 금전적인 지원도 전부 다 끊어버렸어요. 특히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의 주체가 어머님이셨고 그 대출을 남편이 계속해서 갚아드리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남편이 시댁에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퍼주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참고로 저축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거짓으로 판명이 났지만 그래도 결혼 당시에는 남편이 해오는 게 많아 보였으니 경제권을 제가 갖겠다고 고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매번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으스대곤 했는데 그것 또한 다 거짓이었네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제가 더는 얼마를 버는지 남편에게 가르쳐줄 이유도 없었고 시댁에도 오만정이 떨어져서 이런 한 푼도 주기 싫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남편이 말 그대로 생난리를 쳤습니다. 저더러 자기 돈 보고 결혼한 거냐며 속물이니 어쩌니.
저 같은 여자들이 시부모 아프면 요양원에 갖다 버리고 남편 두고 바람피고 그런다면서요. 말 같지도 않아서 상대도 안 해줬네요. 이후로는 정말 애 때문에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서로 무시하면서 지냈고요. 그러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남편이 얘기 좀 하자며 저를 잡더니 어이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어머님을 위해서 저더러 3천만 원만 보태라는 거였죠. 황당해서 그걸 내가 왜 하고 물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그렇지. 그 연세에 멀쩡한 턱을 왜 건드냐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돈 내고 수술받은 환자가 아니니 자기들이 환부를 해줄 일도 아니라며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참고로 제가 아파트 명의 문제로 남편이나 어머님한테 정이 있는 대로 떨어진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딸이라고 하나 있는 신우는 막말로 지엄마가 어떻게 되건 말건 관심도 없길래 제가 병원에 쫓아가 따져봐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할도리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난데없이 어머님 얼굴을 모어 재건수를 해야 하네 어쩌네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 하니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제가 그런 남편더러 바랄 걸 바라라고 꿈도 야무지다 했습니다. 여태껏 나 몰래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알아서 잘해오지 않았냐고 앞으로도 둘이서 잘해보라는 말과 함께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는 그때 이후로 며느리 도리도 하나 안 하지 않았냐면서 그래도 내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는 줄 아냐. 애엄마라 참아준 거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라며 깔끔하게 어머님 수술비 내놓고 지랑 저랑 과거 일은 없던 일이다 생각하며 살아보자는데 이게 무슨 헛소린가. 억지도 정도가 있지 싶더라니까요. 저는 내가 이혼을 하면 이혼을 했지 어머님 수술비는 못 대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난 아파트로 대출받아 쓰지 양아치냐고 왜 남의 돈을 탐내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그럼 이혼하자며 대신 제가 며느리 도리를 안 했으니 위자료 내놓을 각오는 하라대요. 애도 자기가 키울 거라면서 죽을 때까지 애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세상 일이 다 당신 좋으라고 돌아갈 것 같냐?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 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었지만 결과는 남편의 참패였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를 속인 것과 아이 양육에 있어서 소홀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저한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솔직히 위자료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제 자신과 제 아이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지켜냈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편 남편과 이혼 후 남편은 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옵니다. 그리고 저는 원하지 않는데 틈만 나면 자기 애기 어머님 애기를 해대대요. 그래도 애 아빠다 보니 애 앞에서 무안을 주긴 그렇고 그래서 들어는 줬는데 일단 신우가 대출받아서 어머님 재건수술 해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 떠보려고 하는 소린지 뭔진 몰라도 걸핏하면 저랑 이혼하고서 어머님한테 크게 혼났다며 제가 자기를 용서해주면 자기는 모든 과거는 묻어두고 살 자신이 있다나 어떻다나 헛소리를 해댔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주말에 아이인계는 친정어머니한테 부탁드리고 저는 빠져 있으려고 합니다. 헛소리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돈이라도 내고 떠들던가.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해대니 죽을 맛이더라니까요. 아무튼 어머님 수술이 잘못됐다는데도 남편 얼굴이 수척해졌는데도 별 생각이 안 드는 거 보면 정말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나 봐요.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이 굶는다고 하면 그게 더 안쓰러울 지경이라니까요. 아무튼 지금은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가게 일하고 애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게 좋네요. 한때는 애 아빠 없이 어떻게 애를 키우나? 어머니는 사별 나는 이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떠들어댈까 그런 걱정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기우였어요. 남들이 보는 시선이 어떻건 간에 지금의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